30년 된 각볼보 2대가 골로 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각볼보 대장정. 이 차는 지난 4년간 제가 직접 복원해오던 각볼보 940입니다. 수없이 많은 각볼보 폐차들로부터 부품을 뜯곤 했죠. 이번 영상에선 제 차와 같은 차를 한 대도 아니고 2대나 뜯어냅니다. 첫 번째 폐차와 만난 사연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동생 둘이 있습니다. 티코를 타고 일본 도쿄까지 다녀온 이른바 티코 대장정 멤버들입니다. 그중 한 명이 일본에 가서 살겠다고 해서 결국 원래 타던 볼보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던져버리기는 좀 그렇고 다른 한 명이 그 각볼보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차는 녹색 940GL 저압터보였죠. 차를 받아든 친구도 제가 몇 년 동안 940을 어떤 비용과 난이도로 고쳐왔는지를 옆에서 생중계로 전부 목격했기 때문에 대충은 유지비가 어떨지 아니까 가져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녹색 940이 첫 번째 퀘스트를 줬습니다. 속도계가 안 나옵니다. 차도 주인이 바뀌면 바로 알아챈다는 말이 있죠. 진짜 탈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잠깐 찍먹인 건지 차가 먼저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근처의 정비소들은 일단 계기판부터 통째로 바꿔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940은 95년식이었죠. 정확히 95년식끼리만 맞는 딱 그 해에만 들어가는 계기판입니다. 외국에서 가져오려면 비싸고 국내에 95년식 폐차도 당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외국 각볼보 커뮤니티 터보브릭스 형님들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계기판 불 다 들어오지, RPM, 수온 다 나오지, 마일리지도 올라가? 그럼 계기판 문제 아니고 속도 센서가 죽은 거야. 알고 보니 볼보 940의 속도 센서는 뒷바퀴에 축에 붙어 있었습니다. 뒷바퀴에 축에 붙어 있는 톱니가 돌아가는 속도를 자석이 달린 속도계 센서가 읽어서 계기판으로 그 신호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센서의 문제는 그 위치였습니다. 차 아래에 후레쉬를 들고 내려다보면 바로 보일 정도입니다. 완벽하게 바깥에 노출되어 있죠. 진동, 열, 흙먼지, 습기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지난 30년 동안은 괜찮았지만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은 접촉 불량이 오게 된 것이죠. 940은 애초에 50만 대 가까이 팔린 차다 보니까 20만 킬로쯤 되면 뭐가 죽고 30만 킬로엔 뭐가 죽고 어디부터 문제가 생기는지 또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외국 각볼보 동호회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를 본 각볼보 전문 쇼핑몰들은 속도계 센서와 커넥터 복원 키트를 만들었고 지금도 딸깍 한 번이면 한국으로 배송까지 가능합니다. 커넥터 복원 키트는 약 4만원, 따제 센서는 18만원 정도 합니다. 볼보 정품 속도계 센서의 경우에는 관세랑 배송비까지 생각하면 거의 40만원대라서 속도계 센서가 죽은 건지 확실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죠. 마침 운이 좋게도 친하게 지내던 폐차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먹잇감이 왔다는 소식이었죠. 940의 새 오너에게 폐차장에서 그 센서를 떼어와 보자고 했고 함께 군포에 있는 폐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군포에서 만난 차는 회색 97년식 940GL 저압 터보였죠. 마지막 후륜구동 레드블록 볼보를 기념하는 모델이라서 윗등급인 960의 고급 옵션을 넣어준 특별 모델입니다. 겉보기에는 상태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앞범퍼부터 사이드미러까지 길게 파손된 걸 보면 아무래도 운전석 쪽으로 사고가 나서 폐차장에 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차에 달린 여러 흔적들을 보니 전차주가 정말 좋아했던 차처럼 보였습니다. 그릴도 한국에서는 안 넣어줬던 터보용 계란판 그릴로 바뀌어 있었고 또 여러 군데 그 시절 유행하던 튜닝 아이템이나 엠블럼이 붙어 있었죠. 실내 트림의 여러 군데에 카본 패턴과 무드로 수전사 작업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핸들도 방전이다. 뒤에는 옛날 볼보의 슬로건 볼보4 라이프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죠. 차 외부를 전체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야 이거 뭐야? 필통 떼볼래요? 오우 씨. 이거 그거네. 기계차 같은 게 물렸네. 근데 위에 다시 붙였다는 건 이런 거 탔다는 거잖아. 모르겠어. 가만히.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스피드 센서를 뜯기 시작했는데 이게 30년 동안 차 하체에 붙어있던 부품이다 보니 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1시간 동안 씨름하다가 결국은 빼내는데 성공했죠. 이거 녹은 없지 않지? 선로밖에 없어. 저도 간단한 부품 몇 가지를 떼어냈지만 차의 외관도 다 미묘하게 찌그러져 있고 실내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가져갈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봐도 대부분 상태가 좋질 못했죠. 라디에이터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수입차 부품 구하기가 어렵고 직구도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억지로 고친 듯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워터펌프도 에폭시 퍼티 같은 걸로 막아놓은 흔적이 보였죠.
보통 이런 차들은 동호회선에서 다 뜯어지고 나면 빠르게 1, 2주 내에 프레스기에 눌려서 고철이 되곤 합니다. 1년 전의 이야기니 아마 지금쯤 어딘가에 숟가락이 되어 있겠죠. 그렇게 스피드 센서를 떼어내서 뒷바퀴 축에 다시 연결해보니 940의 속도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기판 바꾸라는 말에 바로 해외 주문부터 안 한 게 신의 한 수였죠. 그렇게 아주 싼 값으로 속도계를 고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폐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엔카에서 팔리던 차였습니다. 저도 그 매물을 보면서 과연 누가 저걸 가져가서 고칠까 이렇게 구경만 하던 바로 그 차였죠. 시간이 지나며 549만원, 320만원, 나중에는 250만원이 된 이후 엔카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딘가로 팔려간 줄만 알았죠.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폐차가 되고 만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동호회 회원인 항해사 명근님과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 차도 94년 8월식, 명근님 차도 94년 8월식. 전부 같은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온 삼형제였던 거죠. 30년 만에 폐차장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도착해서 차를 보니 생각보다는 훤칠한 편이었습니다. 원래는 은색으로 출고되었지만 중간에 전체 도색으로 색을 한번 바꾼 차였습니다. 자동차를 전체 도색할 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덧칠만 할 것이냐, 속칠까지 할 것이냐. 덧칠은 말 그대로 겉에 보이는 부분만 칠하는 것입니다. 속칠은 도어나 후드를 열었을 때 보이는 부분들까지 전부 칠하는 것입니다. 거칠만 하면 이렇게 도어를 열고 후드를 열었을 때 원래 색이 보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모두 비용 때문입니다. 속칠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겉에만 한 것이죠. 엔진을 열어보니 저희 차와 같은 논터보 하이캠 엔진이 있었습니다. 131마력에 북미형보다 약 15마력 높은 하이캠 고압축 사양 레드블록 엔진이었죠. 이 차는 타이밍 커버까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고 라디에이터도 제 것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고정대가 삐딱하게 더 작은 라디에이터를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고 있었죠. 앞쪽 그릴도 케이블 타이로 부서진 채로 위태롭게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실내도 깨끗한 편이었지만 외국에서 직구하는 것보다 더 비싸서 간단히 진짜 필요한 몇 개만 챙겨 폐차장을 떠났습니다. 제 940은 가져와서 하체를 몇 번 바꿨지만 워낙 연 2만 킬로씩 꼬박꼬박 타다 보니 하체 부품들이 빠르게 노후되었습니다. 뒤쪽이야 볼보 940 특유의 단순한 리지드 엑셀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터지고 고장날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앞쪽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차는 18만 킬로에 가져왔고 이제 26만 원짜리였죠. 교체 주기를 한 바퀴 돈 겁니다. 대표적으로 스테빌라이저, 즉 팔대 관련 부품이 나갔습니다. 팔대같이 생긴 모습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이 부품이야 뭐 널려있기 때문에 금세 구했습니다. 링크의 가격은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에 3만원 정도죠. 바꾸는 것도 간단합니다. 그 부싱과 링크를 구해왔고 제 차의 주치의 박볼보 전문가인 이현성 군과 함께 셀프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팔대 링크 바꾸는 거야 볼트 몇 개만 풀면 빠지는 거라서 쉬운 작업이었습니다. 정말 잘생겼다. 아유, 다 펑크났네. 살 버리겠는데. 아유. 길은 괜찮죠? 네, 그리고 진짜 바꿔야 돼. 마르셀로라고 좋은 일 있거든요. 그거 진짜 싸게 드릴게요. 빠졌군요. 아이고, 이 차주가 얼마나 차를 험하게 탔으면 이게 이렇게 찢어지는. 아유, 거기가 아니고 근데 여기 찢어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아유. 그렇게 끼는 거예요? 예. 오늘 봉임이 뭐였죠? 아, 방어회가 어떻게 천분미에 정말 합리적이다. 네. 제가 왜 자동차과를 택했을까요? 그런데 활대를 바꾸면서 새로 발견한 문제는 또다시 빨간 국물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렉이 새고 있었죠. 핸들과 차 바퀴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입니다. 안에 파워 스티어링 액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손끝의 힘을 증폭시켜서 핸들이 쉽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은 다 새버리고 나죠. 이 스티어링 렉의 가격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독일에서 파는 신품 재고가 있긴 했지만 한국에 가져오면 100만원 초반. 사실 한국에도 이걸 재생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리퍼처럼 기존 부품을 보내면 속을 전부 오버홀해주는 업체들이죠. 차종을 알려주면서 문의해보니 최소 60만원, 70만원을 불렀습니다. 20-30만원 더하고 새 걸 사느냐 아니면 기존 거를 재생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서 고민했죠. 그렇다고 재생을 하면은 100%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미 26만 킬로 달린 부품을 되살리는 거니 말이죠. 그런데 의외의 구원자가 독일도, 스웨덴도, 미국도 아닌 대만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대만의 각볼보 부품 사러 가기.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뒷차축 오일 상태가 안 좋아서 톱니에 쇳가루가 끼면 속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미리 오일을 바꿨습니다. 이게 뭐야? 셀가루잖아. 아까냐면 이게 다 셀가루예요. 지금 이거 다 묻어 있죠? 바꿔야 되나요? 오, 저쪽으로 쫄쫄 새는데요? 연기 나오는 거 봐 여기. 저 그동안 맨날 겉에만 뿌렸는데. 속 안에 뿌리는 거. 여기 물 안 들어가는 곳이니까. 엄청 깊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나온다. 무적 보고가 된 시간. 주름이 안 생긴다.